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재혼 가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보니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정신이 없었고 몸에 나타나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갑작스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저를 병원으로 옮겼고 그날 비로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어요. 사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남편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그저 지나가는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가족들이 제 병상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의사 말이 임신했다고 하던데 알고 있었던 거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나머지 되물었어요. 임신이라니요? 누가 임신을 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깊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어요. 너 말이야. 미연이 너가 임신했다잖니. 제가요? 제가 놀라 입을 열 때마다 엄마의 흐느낌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주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님이 무겁게 다시 입을 뗐어요. 들어보니 얼마 안 됐다던데 그냥 수술하는 게 좋겠구나. 시어머님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간 숨이 막혔고 눈이 커다래진 채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니. 준수도 없는 마당에 혼자 애를 낳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수술이라니요. 너무하시잖아요. 니들이 오래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1년도 못 살았는데 애를 낳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너 아직 한참 젊은데 네 인생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시어머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순간의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큰 상처를 받은 채 주변을 둘러보던 순간 이번에는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미연아, 엄마도 사부인 생각이랑 같아. 그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 싫어. 난 혼자서라도 나와서 키울 거야. 그때 당시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가족 모두가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애원하듯 말을 꺼냈어요. 미연아, 네 인생도 생각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빌 테니까 부디 마음 바꿔보자. 글쎄 싫다고 했잖아. 이것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안고 갈 거야.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애 키우는 동안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뭘 어찌겠다는 거야. 엄마, 그런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 마. 나 혼자서라도 나와서 키울 거니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어. 나중에 힘들다고 해도 우린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엄마가 잔뜩 화를 낸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족과의 갈등은 계속됐지만 지금도 저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더 큰 기쁨을 느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제 결정을 응원해줬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시어머님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실 정도로
우리 모자를 챙겼고 시누이 또한 육아를 도와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전에 내가 반찬 가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 한 분 있다고 했잖니. 아, 그때 혼자 아들 키운다고 했던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는데 홀로 아들을 키우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겹쳐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사람과 제가 나이도 비슷했거든요. 그날도 시어머님이 그 사람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혼자 지우 키우는 걸 내가 고스란히 지켜봤잖니. 그러다 보니까 예준이 아빠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싶다니까. 아, 그 사람 아들 이름이 예준인가 보네요. 예준이도 가끔 오는데 우리 지우보다 한 살 많거든. 인사성도 밝고 애가 참 예쁘더라고. 딱 보니까 예준이 아빠도 그렇고 예준이도 그렇고 참 좋은 사람들 같던데 예준이 엄마란 사람이랑 왜 이혼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아, 이혼했대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할 게 뭐가 있다고 이혼을 했을까? 시어머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요즘은 성격 차이로 이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안 맞아서 평생 싸우고 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예준이네 집도 그래서 이혼했나 보네요. 근데 전에 예준이도 왔길래 내가 반찬 몇 개 더 챙겨준 적이 있었거든. 그때 예준이가 하는 말이 전에는 엄마가 맨날 라면만 줬는데 요즘은 우리 반찬 먹어서 너무 좋다고 하는 거 있지. 내가 볼 땐 예준이 엄마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 시어머님은 유난히도 그 부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관심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무언가 있는 듯 느껴졌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또다시 그 부자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얘, 오늘 가게에 누가 왔다 갔는지 아니? 누가 왔는데요? 예준이네 할머니가 왔다 갔어. 예준이네 할머니요? 아, 그때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운다던 그 집이요? 그래, 그 집 말이야. 예준이네 할머니도 반찬 사러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준이한테 물어봐서 왔다고 하던데 반찬이 맛있다면서 참 고맙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님이 신난 표정으로 열심히 설명했고 제가 별 생각 없이 물었어요. 어차피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굳이 와서 인사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이 참 괜찮더라니까. 글쎄 예준이 할머니가 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시어머님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는데요. 가게가 한가해서 잠시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예준이 할머니가 들어왔다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준이 아시죠? 예준이요? 그럼요. 잘 알다마다요. 근데 누구신지요? 저는 예준이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아, 지방에 사신다던 그 할머니요? 우리 예준이가 그런 말도 했던가요? 그럼요. 요즘은 예준이 혼자도 자주 오다 보니까 여기서 저랑 밥도 같이 먹은 적도 있는걸요. 여기서 같이 밥을요? 예준이 아빠가 늦게 와서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하길래 저도 밥 먹을 시간이고 해서 저기 탁자에서 같이 몇 번 밥을 먹었습니다. 예준이가 편식도 안 해서 나물 넣고 같이 비빔밥 해 먹은 적도 있는걸요. 시어머님이 반가운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순간 예준이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네요. 그동안 애미란 사람이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줬다 보니 음식을 만들어주면 뭐든지 허겁지겁 먹었을 겁니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어찌나 허겁지겁 먹던지 속이 상하더라니까요. 우리 예준이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혼자 밥 먹어야 하는데 잘된 일이죠 뭐. 그 후 예준이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준이 엄마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시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글쎄 예준이 엄마란 여자가 보통 또라이가 아니더라니까. 네? 또라이요? 그래, 또라이. 아니지. 예준이 할머니 말에 의하면 머리가 빙빙 돌았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말이야. 대체 어떻게 했길래 또라이라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글쎄 예준이는 맨날 라면이나 분식 같은 것만 먹이고 엄마인 자기는 친구들이랑 레스토랑 가서 비싼 음식 시켜놓고 사진 찍어서 자랑스레 어디다 올리고 그랬다잖니. 아, SNS 그런 곳에 올렸나 보네요. 암튼 자랑질에 미쳐서는 자기한테만 투자하고 예준이도 잘 안 돌본 모양이야. 거기다 예준이 할머니 말로는 1년에 한 번도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준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준이 아빠 몰래 예준이 할머니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엄청 많이 했다는데 학원도 안 보내고 그 돈으로 전부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니까. 이혼할 때 보니까 명품백을 몇 개나 숨겨놨다지 뭐니. 아니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님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얘기 듣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살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예준이 아빠한테 용돈을 20만 원 주고 전부 가져갔다는데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다지 뭐니. 집주인이 전세 올려달라고 해서 돈 모은 것 좀 달라고 했더니 도끼 눈을 뜨고 이혼하자면서 적반하장으로 몰아붙였다고 하더라고. 결국 예준이 아빠가 참다 소송까지 해서 이혼했다지 뭐니. 세상 말세라니까. 시어머님이 한참 동안 예준이네 집 이야기를 이어가셨고 그 뒤로도 예준이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가게에 들르시며 시어머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고 주말에 아들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예준이네 부자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한 채 주변을 살피고 있자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내 생일이라고 했더니 예준이 아빠가 선물을 준비해서 주길래 선물만 받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다. 괜찮지? 제가 원래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예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예준이의 밝고 활기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준이가 곧바로 지호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더니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님 생신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는 다 같이 식사를 했고 예준이 아빠는 신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예준이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그날의 만남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님은 예준이와 예준이 아빠를 자주 초대했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 우리 사이도 조금씩 가까워졌지만 서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 가게로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어떤 차가 제 차를 순식간에 들이받았거든요. 운전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난 사고였던지라 놀란 마음에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채로 차에서 내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 제 곁으로 뛰어왔습니다. 괜찮아요? 놀라 고개를 드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준이 아빠였습니다. 예준이 아빠. 마침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연락부터 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있는 동안 예준이 아빠는 뒷차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은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많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날 예준이 아빠가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순간 울컥하고 말았어요.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 의지하며 살았겠지라는 생각이 밀려오자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예준이 아빠의 침착하고 듬직한 모습이 그날따라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몇 달 뒤부터는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님께 그 사실을 조심스레 털어놨더니 시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어요. 잘 생각했다. 나이도 젊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보니 예준이 아빠가 참 좋은 사람 같더구나. 아주 잘 생각했어. 예준이 아빠랑 조심스럽게 만나보긴 하겠지만 아직 재혼 그런 건 생각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난 네가 예준이 아빠랑 재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잘 만나봐. 시어머님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갔고 2년 정도가 지나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두 아들 덕분이었어요. 예준이와 지호가 워낙 잘 지내다 보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결혼식은 간단하게 가족들만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로 대신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 했지만 이사 일정 때문에 우선은 남편이 살던 집에 들어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예준이는 정말 살가운 아이였어요. 집으로 들어간 날부터 저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거든요. 예준이가 저를 편하게 받아들이니 아들 지호도 금세 남편을 아빠라 부르며 잘 지냈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서 잘 지내야 한다는 마음에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예준이 옷장을 정리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예준이 옷 말이야. 당신이 사준 거야?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내가 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예준이 엄마가 더 자주 사줬어. 매달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알아서 챙겨준다길래 예준이 옷 사입히라고 돈 보내고 있거든.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무슨 문제 있어?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니 그냥 예준이 옷들이 좀 이상해서.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그게 새 옷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새 옷 같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누가 입던 옷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저번에 예준이가 입던 점퍼도 소매가 좀 달았더라고. 그런데도 예준이는 엄마가 새로 사준 거라고 말해서 조금 이상했거든.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곧장 예준이 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짜네? 이 인간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남편의 반응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돈 문제 일으켰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돈을 보낸 거야? 이혼하고 나서 정신 차렸다면서 예준이한테 좋은 생모가 되고 싶다고 애원했거든. 울면서 부탁하길래 믿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준이 생모니까. 근데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맞나 보다.
이제부터는 따로 돈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 예준이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앞으로 내가 직접 챙기면 되잖아. 말 나온 김에 예준이 점퍼가 너무 얇아서 새로 사줘야겠어. 마침 내일 주말이니까 애들 데리고 백화점 다녀올게. 점퍼는 좋은 걸로 사주면 오래 입어서 오히려 그게 낫더라고. 알았어. 그리고 예준이 신경 써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예준이 엄마인데 당연한 거지. 고맙긴 뭐가 고마워? 제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예준이와 지호를 데리고 쇼핑을 갔습니다. 두 아이가 웃으며 옷을 고르고 신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중 문득 시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옷이 낡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 옷을 사는 김에 시어머님 점퍼와 옷도 몇 벌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백화점에 간 김에 어머님 옷도 몇 개 샀어. 저번에 보니까 점퍼가 많이 낡아 보이더라고. 안 그래도 되는데 정말 고마워. 명절에 내려갈 때 가지고 가면 되겠다. 제가 설레는 표정으로 쇼핑 봉투를 바라보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절에 우리 본가에 간다고? 명절인데 당연한 걸 왜 묻고 그래? 아니 그게 그 사람은 명절에 차 막힌다고 절대 못 간다고 했거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워낙 난리를 치다 보니까 싸우기 싫어서 모른 척 했거든. 예전 기억이 떠오른 듯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 혼자서라도 예진이 데리고 갔어야지. 그게 그 사람이 우리도 못 가게 했어. 뭐? 둘이만 간다고 해도 못 가겠단 말이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암튼 이번 명절에 내려간다고 내가 어머님께 전화 드릴게. 알았어. 그럼 본가 다녀와서는 장인 장모님 찾아뵙고 땡땡동 어머님도 찾아뵈야겠다. 신경 써줘서 고마워. 별소리를 다 한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되어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눈발이 날리는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시어머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놀란 채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좋아서. 니들이 온다고 하길래 좋아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혹시나 오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나와 있었어. 내려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가자. 시어머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님이 급히 밥상을 차리셨어요. 음식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앉아 있어. 금방 밥상 차릴게. 같이 해요, 어머님. 제가 시어머님 뒤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순간 시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좋아서 그래.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명절 때마다 다른 집들은 아들 며느리가 내려와서 같이 밥도 먹고 놀다 가는데 그동안 나는 내내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이 외로웠거든. 근데 이번 명절은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시어머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행복하면 웃으셔야죠. 앞으로는 많이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그날 우리는 시어머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잠시 후 제가 준비한 옷을 드리자 시어머님이 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백화점에서 산 거면 비쌀 텐데 미안해서 어쩐다니. 아니에요. 다음에 또 사드릴 테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좋은 옷은 처음 입어보는 것 같구나. 아주 따뜻하네. 시어머님이 좋아하시자 첫째 예준이가 사진을 찍어드렸고 얼떨결에 다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내내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안방을 양보하시며 작은 방으로 주무시러 들어가셨기에 옷을 옷장에 넣어드리려고 문을 열었다가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옷장에 전부 남자 옷만 걸려 있었거든요. 놀란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 옷장에 전부 남자 옷뿐이네? 남자 옷? 여기 봐봐. 이런 옷들 전부 남자 옷이잖아. 거기다 학생들이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이야. 근데 그것도 다 해진 것뿐이잖아. 제 말에 남편도 옷들을 살펴보다 아연실색하여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시어머님에게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 옷장에 있는 옷들 혹시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어? 아, 그랬지. 걔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조카가 입던 옷인데 새 옷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비싼 것들이라고 하더구나. 저한테는 새 옷 사서 보낸다고 했는데 전부 헌옷을 보냈던 거네요? 제가 전화했을 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시어머님이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이 괜찮다고 안심시키자 그제서야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며느리, 아니지. 그 인간 말종이 말이다. 너한테 전화 오면 새 옷 받았다고 말하라고 시켰어. 안 그러면 집안 풍비박산이 난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야. 난 혹시나 니들이 싸울까봐 그냥 모른 척 했어.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는데요. 물론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돈이 떨어질만 하면 전처가 연락을 해왔는데 남편이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예준이도 만나러 오지 않았는데 예준이 또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준이에게 들어보니 만날 때마다 돈 타령만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 우리는 그 사람을 잊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 사람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 그 사람이라니? 혹시 예준이 엄마 말하는 거야? 엄마는 무슨 엄마야, 생모지. 근데 왜 연락을 한 거래? 왜긴 왜겠어. 돈 때문에 연락했지. 예준이 생모도 참 대단하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터져나왔는데요. 순간 남편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 모양이야. 난리가 났다니? 무슨 난리가 나? 그게 우리가 재혼해서 잘 사는 거 보더니 자기도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남자를 만났다는데 그게 하필 유부남이었다고 하더라고. 뭐? 유부남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 유부남이 자기 아내랑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더나 봐. 내가 들어보니까 그거 바람피는 유부남들이 맨날 하는 레파토리라고 하던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사람이 얼마나 아둔한지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던 모양인데 그 유부남은 이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화가 나서 술을 잔뜩 마시고 그 유부남 아내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지 뭐야. 뭐? 진짜 미쳤구나. 그러게 말이야. 결국 그 유부남 아내가 만나자고 해서 바로 만났다는데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해서 그 유부남 아내를 만나러 갔던 모양이야. 거기서 머리채 잡고 한바탕 싸운 모양인데 싸우다가 다시 운전해서 가는 걸 보고는 유부남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더라고. 경찰에 차량 번호까지 알려줘서 붙잡혀서 난리가 난 모양이야. 거기다 상간녀 소송까지 걸렸다고 하더라고. 와, 진짜 인생을 그냥 막 사네. 제가 놀란 채 외치고 말았는데요.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그 사람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거든요.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예준이 생모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예준이 생모 말이야. 결국 구속됐다나 봐. 뭐? 구속이면 감옥에 갔단 말이야? 음주운전하면 감옥까지 가는 거야?
들어보니까 전에 음주운전으로 몇 번 걸렸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그날 화가 나서 술김에 또 음주운전을 한 거지. 그런 경우에는 구속이 되긴 해.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경악한 채 말했어요. 여보, 예준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당연하지. 내가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났던 건지 내 자신이 진짜 한심스럽다. 그때 그 여자랑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남편이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명절을 앞두고 남편이 양가 부모님 선물을 준비하면서 전 시어머님 선물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님과 전 시어머님은 자주 연락하며 친구처럼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사연을 모르는 누군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 가족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전 시어머님도 잊지 않고 챙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런 특별한 일상이 우리 가족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